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할 부자들에게 미주올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식 관련해서 매수 시점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테슬라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하면 좋을지 관련해서 매수 시점 보도록 하겠으며 BNK와 FS ETF 관련도 매수 시점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유니티 지금은 현재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특히나 이제 페이스북, 이전 이제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4%대의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유니티도 신고가를 달성해 나가고 있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고, 중국 주식 관련해서 CEWB ETF 관련 차이나 인터넷 불 2배 관련해서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SLXL, FNGU, BLZ ETF 등 관련 상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니죠.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드립니다. 열성팬 술 한잔 특급팬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며 열성팬 이상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멤버십 혜택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샤오펑 SUV 이제 모델이 곧 나온다라고 샤오펑 광저우 모터쇼에서 공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초반에 이제 4%대 급등 흐름이 나왔으나 종가 기준으로는 2%대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래도 일단 기대감이 꺾이지는 않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일단 연말로 가면 갈수록 지금 EV 섹터 그리고 친환경 섹터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의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돌아가면서 이제 테마들이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어제는 특히나 이제 썬달 지금 대마초 관련 이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티커명 SNDL입니다. 대략적으로 27.89%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세배 레버리지 지금 SPXL 지금 현재 S&P 500 세배 레버리지는 2.28%, SLXL 2.77%, FNGU는 3%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FNGU 이제 수익권에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전에 이틀 전에 FNGU 이제 하락 시에 나스닥이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6% 하락했을 때 FNGU를 43.97불에 분할 매수를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 이 21선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SLXL도 제가 원래는 이제 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아직은 이격간의 이 이평선간의 이격거리가 컸다라는 점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고요. 이제 BLZ보다는 FNGU를 선택했던 계기는 바이두와 알리바바가 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FNGU를 선택을 했고, BLZ가 오히려 이제 4%대 상승, FNGU는 3%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에어비앤비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7.79%의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있었고, 제가 들고 있는 이제 비자 0.79%, 델타항공은 이제 하락이 나왔지만 보잉은 0.72%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시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우는 0.5% 상승한 36,100포인트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1% 상승한 15,861포인트. 지금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이제 증시 장에는 다시 16,000선을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P 500도 0.71% 상승한 4,682포인트인데 다시 한번 이제 4,700포인트를 돌파를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만 보더라도 장 초반부터 강하게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상승 이후에는 이제 횡보를 했지만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2400선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면서 지금 현재 2413포인트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투자자들은 이날 인플레이션 우려의 지속 여부와 경제 지표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10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6.2%로 급등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으나, 지금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이제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도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원래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 CPI 지수 발표라면 1.6% 이상 1.7%까지도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급등하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어제도 0.65% 상승한 1.568%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이제 국채금리의 상승은 통상 미래기업 가치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 나스닥 성장주들에 관련해서 이 가치가 할인되는 효과를 가져와 기술주와 같은 성장주에 큰 타격을 줍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폭이 제한돼 기술주는 대체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구글, 페이스북,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페이스북, 메타가 4%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워낙 과열이 됐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000불은 계속적으로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만 보아도 지금 현재 1000불 초반에 와 있기 때문에 매수 신규 진입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21선 아래에 와 있지만 그래도 이 평선들이 지금 만나는 시점, 지금 현재 5일선이 꺾여 있는 상태이고 10일선도 꺾이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좀 더 횡보를 하다가 이 1000불대 선에서 만나서 다시 올라가는 형국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RSI가 원래 90대 100대에서 지금 현재 RSI가 52.45로 과열이 어느 정도 씻고 있는 상황이고, MACD도 65.88, CCI도 마이너스 11.15, MFI도 56.92, RMI도 65.91이기 때문에 테슬라 없으신 분들은 이제 신규 진입하기에는 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이제 크게 상승한다라기보다는 1000불대 초반에서 좀 이제 횡보를 하는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날 이제 경제지표 9월 9인 이직 보고서와 미국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9월 채용 공고는 1,040만 건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전체 고용 및 전 채용 공고를 채용 공고 수치를 보여주는 비율인 6.6%로 전월 수치와 같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용 공고는 지난 3월부터 2000년 12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경신해 오다가 지난 8월부터 하락을 했었습니다. 9월 전체 퇴직은 620만 건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직을 위한 자발적 퇴직이 440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직률이 눈에 띄게 증가한 점은 그만큼 고용시장에서 직원 확보가 어렵고 임금 인상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이제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연설도 있었지만 통화 정책에 대한 발언은 없었고요. 지금 윌리엄스 총재는 고정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덜 보호받는다며 인플레이션이 모두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별다른 이제 특별한 경제 지표나 별다른 이슈 사항은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이제 존슨앤존스 개장 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존슨앤존스는 소비재 제품과 제약 및 의료기기 사업을 두 개의 회사로 분할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휘 같은 경우도 엊그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세 개의 회사로 분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상승흐름이 나왔고, 존슨앤존스도 1.2%의 상승흐름이 나왔다. 테슬라는 이제 3% 가까이 하락이 나왔는데, 최근 테슬라 주식을 팔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6억 8,700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또 매도한 것이 알려주면서 일단 하락이 나오고 일단은 과열이 씻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리비안 상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테슬라로 몰리는 돈들이 리비안으로 몰리면서 리비안이 5% 이상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는 고평가됐다라는 분석과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나왔지만 이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 트럭 스타트업 로즈타운스 경우 실적 부진과 생산 일정 차질로 1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 대부분 이제 상승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업종별로 보면 임의소비재, 헬스, 금융, 소재, 산업 기술 관련주가 대체로 상승을 했고, 에너지, 유틸리티 관련주는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증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려는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다. 어찌되었건 이제 산타랠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파이낸셜 쪽에서는 마스터카드가 비자보다는 이제 마스터카드가 계속적으로 큰 폭의 상승 흐름, 마스터카드 어제 2.58% 상승 흐름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도 3.31%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BNK와 FS ETF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NK와 FS ETF 잘만 매수하면 적게는 10%, 많게는 30%의 이득 구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볼린저 밴드 하단에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어제와 엊그제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를 하고 내려온 모습이고요. 저는 일단 월요일이나 화요일장에서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분할로 들어갈 생각인데, BNKU가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월요일에 매수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현재 BNKU의 RSI는 50.63,
CCI는 마이너스 100.08로 CCI가 마이너스 100선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락이 나온다라면 이런 우물 형태의 CCI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볼린저 밴드 하단도 대략적으로 63불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65.06불입니다.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월요일에 화요일에 하락이 나온다면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63불대에서 지정가 매수로 걸어둘 생각입니다. FS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BNK와 FS 둘 다 이제 유사한 종목이고 FS 같은 경우는 이제 버크셔 회사회의 비중이 많아서 지금 현재 이제 변동폭이 좀 더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FS 같은 경우도 50, 20, 60 뭐 이동 평균선이 다 모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혹시라도 내려온다라면 140불 이하까지 내려온다라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FS ETF도 RSI가 56.93 CCI가 마이너스 36.67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제 두 개 중에 이제 하나를 BNK와 FS 두 개 중에 하나를 매수를 한다면 저는 일단 BNK를 선택을 할 것이고요. 좀 더 FS ET보다는 BNK가 변동성이 더 크다라는 점은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FS ETF 앞서서 얘기했지만 RSI가 61.06, CCI가 52.51이 위치하고 있고 FS ETF는 이미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계속적으로 들고 갈 생각이고요. SLXL은 이제 매수는 하지 못했지만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면 63.35불, 2.77% 어제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RSI가 71.92, CCI가 109.59에 위치한다는 점 봐주시고요. BULZ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4.23% 상승한 32.06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지금 RSI는 60.22, CCI는 51.18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별, 섹터별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팡 테슬라 전체적으로 올랐고요. 특히나 이제 메타 플랫폼 4%대 상승 흐름이 나왔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메타버스 관련이 계속적으로 지금 섹터들이 좋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니티도 앞서서 얘기했듯이 신고가를 또 한번 달성을 해주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 제가 52주 신고가 돌파 매매법 얘기를 하면서 이때 이제 52주 신고가 돌파 매매법이 유효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돌파 매매법 이후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온다. 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한번 상승이 나오면 이렇게 7%, 8%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유니티 같은 경우는 거의 200불에 근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EV 섹터에서의 이제 니오 같은 종목도 이제 3%대 이상의 상승으로 나왔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1.11%의 상승으로 나왔고요. GM이 2.56%, 리비아는 5.66%의 상승으로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로스탁 관련해서는 좀 쉬어가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도체 섹터에서는 지금 현재 ASML 2%대, AMAT 1.9%, 장비주가 좋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차이나스탁 관련해서 바이두가 1.98%, 알리바바가 마이너스 0.62% 하락이 나왔고요. 바이두는 1.98%의 상승을 보여줬으며 이 일단 2배 레버리지 CWEB도 1.7%, 프리장에서 이제 마이너스 1.8% 가까운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잡으신 분들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3% 가까운 이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차이나 스탁 중에 CWEB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지만 변동성이 큰 점은 꼭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섹터도 지금 현재 나쁘지 않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 ETF에서는 HYDR ETF, TAN, ICLN ETF가 있다라는 점 봐주시고 차지 포인트 지금 4%대 상승, 블링크 차징 12.67%.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제 프리장 영상에서 프리장 시장 분석 영상에서 블링크 차징에 대해서 매출이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8%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12.67%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11월, 12월 강세장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중소형주들이 이제 투자 심리 이제 개선되고 아무래도 중소형주에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테마 종목별로 계속적으로 급등과 이제 하락을 반복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럴 때 이제 중소형주를 좀 더 비중을 좀 늘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제 영상에 이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이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늦더라도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였습니다.